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실전 투자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의하시는 내용들 또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좀 늦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데 팔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방안으로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또 이제 그거죠. 지금 늦었지만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빠진 종목들을 좀 나눠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또는 올라갔더라도 더 올라간 종목이 또 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럼 ETF를 통해서 올라간 종목과 좀 빠진 종목들을 동시에 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보면 답이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는 것은 차익 실현의 매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할 때 저 밑에다가 두고 그냥 막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좀 오르는 날 팔고 빠지면 홀딩하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좀 기다리고 이런 식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밑으로는 치고 내리면서 빠지는 건 아니죠. 아, 예, 9월 아빠님, 예, 식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좀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밥을 먹으면 막 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밥은 지금 아직 안 먹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주가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물량은 아닌 것 같고, 사는 사람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주가를 위쪽으로 올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빠지면 그때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면 홀딩하고,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를 파는 건 누구냐면 주로 이제 외국인들. 이 팔고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가지고. 일단 밑으로 빠졌을 때 사는 거는 누군가 팔아야지 또 살 거 아니에요. 이 파는 쪽, 이 파는 쪽도 이제 외국인과 또 기관 쪽의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좀 던질라는 경향이 강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가격 구간에 오면은 매도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는 쪽도 사는 쪽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팔거나 적극적으로 매도하거나 그런 경향성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좀 정체된 흐름으로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팔고 적극적으로 사고 그래야지 오르던 내리던 하는데 그런 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주일간의 그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관점도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걸 예,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경험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센티멘탈. 수급의 흐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수급이 가는 거니까. 그치? 예, 결국에는 그러한 양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1월 한 달은 그랬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해가지고 오후장에 주로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짧게 끊고 나오고 오후장에 들어가서 짧게 끊고 아침장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저 혼자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저는 평단이 제가 높아요, 저보다. 9월 아빠님이 저보다 평단이 낮습니다. 저는 평단가가 카카오페이가 그러니까 수익률 값어요? 평단이 저보다 카카오페이가 낮으실 텐 낮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낮은 가격에 사셨어요. 카카오페이는. 잠시만요. 제가 제 평단을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저보단 낮아요. 왜냐면 그 제가 말씀드린 날 이미 저는 4%인가 5% 손실 구간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끊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넘으셨어요? 손실이. 그래서 저는 그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까지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손절하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0%까지 가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를 합니다. 중장기 종목의 경우는. 근데 지금 저희가 편입한 지 이제 일주일이 아직 안 난 거라서 기간적으로 물량 조절을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고 물량 조절을 하려고요. 마이너스 9.9. 그러면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대응한다는 그런 구간은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를 넘는다는 구간에서 이제 절반씩 매도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현재 저는 마이너스 17%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마이너스 17%고요. 저의 평단가는 77,900원입니다. 그날 시초가로 편입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저는 얼마냐면 7790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7%. 17.0907%. 그래서 저 방송 끝나고 주말 동안에 모멘텀이라든가 흐름을 한 번 더 분석해보고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편출을 할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저는 와 있어요. 저의 그 가이드라인상에 저희 룰 베이스로 할 때 마이너스 20%가 룰 베이스인데 거의 20%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편출을 하게 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편출했다고. 그렇게 하면 무리 없이 대응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아마 횡보 흐름이 좀 더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국내적인 부분보다 국외적인 부분, 역시 이제 트럼프발 이슈가 문제가 될 것 같고, 트럼프발 이슈가 발생할 때 저는 환율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모습입니다. 달러 자산이 좀 빠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였는데, 원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원화의 약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보유 관점이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원화가 다시 약세 국면으로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비중을 좀 더 줄인다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뭐 인버스나 아니면 채권을 좀 편입한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 단기 매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익률을 좀 방어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나스닥의 흐름들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진국 글로벌의 흐름을 지금 미국이 깎아먹고 있어요. 미국이 조정받으면서 그 선진국 지수의 조정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 글로벌 지수의 하락도 얘네가 이끌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의 흐름, 이머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국 뭐 시장, 그다음에 그다음 신흥국 시장의 대표적인 것도 대만이라든가, 이쪽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진행이 된다, 미국이 좀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유럽 시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방어력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동안 많이 빠지고 오르지 못했던 신흥국 시장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비중을 좀 줄이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하고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관건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저거예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이 또 관건입니다. 명절. 그 분명히 명절 앞두고는, 그 명절 그동안의 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명절 앞두고 일주일 동안은 그 약간 시장이 정체된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물들도 좀 나오게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는 2월 초 첫째 주 정도가 될 거고, 2월 둘째 주 정도만 되면은 명절 분위기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죠.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대체적인 우리나라의 경향성은 그래요. 명절 앞두고는 약간의 어떤 조정 흐름, 아니면 정체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매수 매도의 그 약간 유보적인 모습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뀌는가가 좀 중요할 거고, 다음 주에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명절 전까지는 그러한 약간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외부적인 그 흐름, 특히 이제 트럼프와 이슈 같은 경우는 환율의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그나마 좀 믿을만하고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는 게 환율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건 제가 그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그 시그널이 있죠. 뭐냐? 바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아주 뭐 움직임이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해.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지금 그 비트코인 선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요, 희비가 교차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어떤 분들께서는 야, 이거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하는 맛이지, 야수의 심장 짜릿짜릿하잖아,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 단계 지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에 박스 구간을 깨면서 지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서, 아마 지금 저도 지금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롱이 지금 되게 불안한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거예요. 만약에 선물을 하시는데 좀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라고 하시면,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거는 코인 시장이고, 근데 코인 시장의 흐름을 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장중에 코인이 잠시 주춤하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럼 장 후반에 반등 나올 때 코인 시장도 살짝하니 반등이 나왔거든요. 다시 이제 코인 시장하고 좀 연동성이 강한 그런 코딜레이션이 높은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 대응할 때는 환율 시장도 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 시장도 우리가 같이 관찰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중 단기 매매할 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 네. ADR이요. ADR도 봐야 됩니다. ADR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지금 ADR이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잠깐 ADR 차트를 볼까요? 저 투자 지표로서 상당히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ADR 지표입니다. ADR 지표 보시면 잠시만요. 휴먼 인덱스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수익률 인증하는 걸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사실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중간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중간입니다. 120%가 고점, 80%가 저점. 저는 좀 경우에 따라 달리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중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렴 국면에서 다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80에서 120 사이 이 구간 안에 있으면 일단 우리가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괜찮은 장이에요. 빠지던 오르던. 그래서 지금 좀 안정된 국면에 있긴 한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이슈를 본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은 다음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관건이에요. 다음 주. 2월 초가 저는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ADR 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인데 아시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상승률이 50% 이하로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올라도 개별적인 종목들이 그 시세를 뿜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고, 시세를 뿜더라도 그 뭐야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뿜고, 그러니까 수급의 집중 현상이 되게 강합니다. 예, 집중적으로 한 종목만 패는, 또 한 종목만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휴먼 인덱스에서도 약간 불안한 신호가 나온다. 라는 게 조금 두려운 그런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플랜 B를 조금씩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긴 합니다. 사실 플랜 B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있다면 제가 이제 시황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이제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벌써 18분이나 됐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악재 발생. 캣 캣도그라고 하시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왜 그러지?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하이닉스를 조금 담아봤습니다. 조금 샀는데도 가격이 후덜덜. 지금까지 오른 그래프만 보면 미칠 것 같지만 앞으로 하이닉스는 더 좋아질 게 뻔하거든요. 요즘 노트북이나 컴퓨터 가격 개오른 거 보면 당분간은 하이닉스 시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이닉스를 2만 원대부터 지켜왔는데요. 이걸 87만 원에 사게 되네요. 2만 원에 보셨는데 87만 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곧버스나 살 것이지. 이 무슨 말이야? 평, 아, 평단가가
이분 평단가가 89만 4천 원입니다. 평단가가. 고점에서 딱 사셨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샀으니까 내려갈 것이다. 아, 그래요. 음, 자, 내용 마저 조금 더 볼게요. 주식 스펙타클하죠. 지금 시세가 좀 그렇습니다. 좀. 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국민연금 더 많이 납부하는 게 아니 돈만 보면 국민연금이 문제야. 세금도 많이 낼 사람들 많아. 우리나라 시민의식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시민의식이. 작년 5월 말부터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무슨 말이 이렇게 거창하게 올려주셨을까? 무섭게. 작년 5월 말부터였습니다. 무섭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 3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자.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 4월 30일 날 퇴직하는 걸 하고, 퇴직이라는 걸 하고, 아, 퇴직하셨구나. 어휴. 요즘에는 다들 요즘에 정년퇴직을 다들 뭐랄까, 좀 늦게 한다는데, 늦게도 아니야. 근데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는 건데, 이 젊으신 분들도 많이 퇴직해가지고, 요즘엔. 명퇴 수당하고 연금 다 모아 빚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이라는 걸 슬슬 하기 시작. 어찌어찌 하다 보니 원금은 7천만 원. 크시네요. 작년 말까지 1,500 정도 수익을 냈었어요. 어느덧 수익 7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원금이 7천만 원인데 수익이 7천만 원? 그럼 100%를 수익을 보신 건데 노원구에 근무하던 시절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 아,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덕분에 수익이 더블 7천만 원 들어갔다 7천만 원이 됐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수익 더블 나신 거. 진짜 이런 장이 진짜 흔치 않아요. 축하드립니다. 수익 더블. 이건 축하를 안 드릴래 안 드릴 수가 없지. 자, 주식장 무섭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대체? 아이고 모르겠네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또 콘크리트님께서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그래요. 정상으로 찾아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씩 쫄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죠? 자, 트럼프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이란 전쟁 하면 그때 터질 듯.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드렸죠. 그 이란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돼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거라고.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모타이바님께서는 그럼 K방산 ETF군요. ETF, K방산. K방산은 좀 더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뭐가? 트럼프가 전쟁하면 아이고 트럼프 전쟁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진짜 많긴 합니다.
아직 시작 아닐까요? 10,0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은데. 써주신 분도 계시고. 당장을 본다면 그런 불안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조이모아님께서 2022년도에 받았던 투자 관련 글이랍니다. 그래요? 2022년도라. 음, 잠시만요. 저 댓글 하나만 좀 남겨드리고요. 좀 사연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댓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그럼 대략 이제 사연을 한번 읽기 전에 한번 이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2022년도 22년도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정말 악몽과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역대급 하락이 나온 게 2022년이었어요. 연초에 2008, 2900, 한 3000포인트가 좀 안 됐어요. 2980포인트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연초 대비 24% 하락해가지고 2200, 한 30포인트에 마감을 했으니까 엄청난 하락, 폭락장이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가 하락을 했고요. 그때 1033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679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역대급 하락이 나온 장이 2020년도 장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미국발 고강도 긴축. 패드에서 그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했죠. 아, 지금 여기 목구멍까지 나올래다가 이때 바로 미국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진 겁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완전 정내미가 싹싹 떨어진 데가 이때 2022년도.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믿음, 특히 패드 정책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는구나. 속된 말로 자기가 그 생각, 속된 말로니까 말씀드렸죠. 지 꼴리는 대로 막 했어요, 정책을.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월 달에 발발했고요. 그때 에너지 원자재 가격 미친 듯이 막 급등하고 막 공급망 위기 나오고 난리도 아니고 막 그랬던 시기가 2022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 이슈가 있었죠. 인적 분할하냐, 물적 분할하냐,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 명 사람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당히 급감하고요. 그때 국장 떠나서 미장 가야 된다는 얘기 막 나오고, 그때 막, 야, 그, 지금 저기 뭐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가에 투자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돼? 예금, 적금에 투자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뺑뺑이 적금 유행하고 그랬을 때가 바로 2022년 악몽과 같은 해였습니다. 아, 생각하기도 싫어. 그다음 강달러, 그다음 리튬 테마 엄청나게, 리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받은 글이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그 제이 모아님께서. 아, 공포의 장. 아, 생각하기 싫은데. 근데 뭐 나는 정말 의미가 있는 글일 것 같아. 느낌이 딱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정말 괜찮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음, 국채. 싸다. 국채 싸다. 한국 국채 10년물 10년 최고치.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장기금리는 그만큼 올라간다. 코스피로 비교하면 1,500원, 1,500포인트대 더 내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국고채 ETF 인기 좋았습니다. 그때 국고채 수익률이 그때 국고채가 연 수익률이 한 8% 9%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럴 때요.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 진짜. 그리고 중국 신생 ETF가 나왔어. 어, 이거 그냥 그분이 이제 써주신 걸 그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제가 중국 관련 비하 절대 아니고요. 짱깨는 공산국가다.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사람은 무조건 큰다. 중국 나홀로 통화 부양 중. 포트폴리오 일부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태양광 ETF, 전기차 ETF,
그래서 솔 태양광, 솔 전기차, 솔렉티브라고 있었거든요. 그 펀드가 되게 인기 좋았습니다. 저도 기억나네요. 전기차 솔 전기차, 타이거 전기차 솔렉티브라고 있었습니다. 그거 되게 좋았죠. 괜찮았고. 그다음 방산 ETF.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 살려나 보다. 그래서 새로운 냉전 돌입 해가지고 LIG 넥슨, 항공우주, 현대로템 인기 좋았고요. 조선주 그때 유럽은 탈러시아 경쟁, 그래서 셰일가스 수입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땅이 막혀져 있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땅이 막혀 있으니까 이때 그 저희 뭐야 그 탱커선 LNG 탱커선으로 해가지고 운반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주가 또 인기 좋았고 그래서 타이거 중공업이 그때 ETF가 인기 좋았고 증권주 싸다 해가지고 증권주 ETF 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싸다 코스피가 PBR 0.9배다 해가지고 요것도 많이들 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연말에 가서 다 물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쓰신 글은 근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2020년도에 그때 막 하락할 때 그때 ETF 코스피 ETF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했겠다. 이게 지난 다음에 좀 아쉽긴 한데 그때 저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다들 패닉 멘붕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코덱스 200이랑 코덱스 200 레버러지랑 코덱스 레버러지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었는데 근데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초반에 많이들 올라왔거든요. 그때 수익이 되게 컸었는데 근데 보통 그리고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군중 심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 사야 될 때는 팔고 팔아야 될 때는 사고. 제가 그간 이제 20년 가까이 주식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주식밥을 먹으면서 보니까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게 이제 휴먼 인덱스라는 내용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10여 년 전서부터. 근데 그 휴먼 인덱스가 상당히 잘 맞았는데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안 맞았던 때가 바로 저기라고 그 코로나 시국 그 후로는 분위기가 좀 바뀐 거라고. 그때 이후로는 좀 바뀌긴 했어요. 휴먼 인덱스가 개인들이 많이 산다 해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개인들이 밀어 올렸으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6월 11일 매수한 코덱스 200 지금 현재 수익률이 100%를 찍었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분명히 주식시장 좋을 거라는 생각에 무작정 따라 매수했는데 숫자를 보는 날이 오는군요. 이런 숫자를 보는 날이 오는군요. 다른 계좌로 추매하고 물타기도 했는데 처음에 매수한 단가 기록해두라고 따로 빼놓은 겁니다. 아이고, 대통령 하나 바뀐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이래서 정치 투표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수익은 언제나 옳죠. 이게 뭐 그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정책 효과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피와 눈물이 썰여 있는 그 돈이 굴러가면서 수익이 되게끔 해준다,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새벽에 미장 파란불이라서 쫄았는데 우리나라 빨간불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불의 전차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다 받아내고 코스닥은 기관이 다 받아내네요. 자, 마소는 10% 하락했지만 마소라는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지수로는 1%도 아니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반대도 나오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메모리님께서 적어주셨고요. 내 거는 왜 안 오는 거지 모르겠네요. 내 거를 안 오는다라는 건 종목을 잘못 들어가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어저께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손절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목표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애널리스트도 틀리고, 그죠? 손절가라면 그럼 손절가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그럼 손절가 그때 왔을 때 매도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손절가에 왔다고 그 매도가에 칼같이 매도하시는 분은 100에 한두 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순간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절가가 5,000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절가가 5,000원이야. 그럼 5,000원 딱 왔다고 매도하실 거예요? 순간 생각하겠지. 자, 조금만 더 지켜볼까? 5,100원이 됐어. 에이, 안, 매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잠깐 돌아서서 화장실 갔다가 딱 보니까 다시 4,900원이 됐어. 그래 손절할 걸. 씨. 그냥 5,100원 줄 때 팔 걸. 그래서 매도 버튼을 딱 눌러가니까 순간적으로 5,100원이 돼. 이 짓을 장 마감까지 합니다. 이제 거짓말 같아요? 손절선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손절 구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AI를 통한 자동 매매를 해볼까? 뭐 로스컵 걸어놓고 해볼까? 로스컵 걸어놓고 한번 해잖아요. 제가 열임은 진짜 아홉은요 로스컵 다시 지워버립니다. 다시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 다 지워버려요. 대부분 다 올라오니까 그 로스컵 증은 다 지워버립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대안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인 대안.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씻고 출근을 했어. 나 시장이 빠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가를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렇게 쭉 그 수익률로 소팅을 쫙 해요. 그럼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쭉 나오지. 그치? 자,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수익률을 제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익률 이게 관심 종목 창 있죠. 자, 수익률로 리스팅을 쫙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높은 게 현대건설이야. 168%. 제일 낮은 게 11%야. 마이너스 11%. 보이시죠? 종목 공개는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종목 있죠.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 그거를 쳐내요. 절반씩. 예. 언제까지? 제가 그 기준으로 보는 게 장기 종목은 마이너스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20% 내에 있는 종목들은 절반씩 다 쳐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쳐내냐면 그래도 영 마음에 안 든다. 그 기준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기준이 시장 수익률보다 내 포트폴리오의 현재 수익률이 좋아질 때. 여기 수익률이라는 건 그 등락률. 내 포트폴리오의 등락률이 내가 지금 플러스 1%야. 근데 시장이 플러스 2%야. 그럼 내가 지금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거잖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마칩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보유 종목들의 지금 전체 등락률이 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 1%인데 내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1%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팝니다. 어떤 종목을? 손해본 종목들을 팝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일단 맞춰요. 자, 근데 손해가 너무 커. 이건 내가 쳐내기엔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과 가장 수익률이 나쁜 종목을 동시에 매도합니다. 그래갖고 또 맞춰 나가요.
제가 볼 땐 가장 그 방법이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방법들을 어디서 쓰냐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건 이제 수익률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좌 관리도 하는 거고. 근데 그 마사지가 개인 투자자 매매할 때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저도 나름대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죠.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손절 라인 굳이 안 가지고 가셔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종목들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만 포트폴리오에 남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마다의 이제 이슈를 가지고 그때그때 차익 실현하고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고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말이 그렇지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밥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 일일이 조정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렇게 하죠. 하여튼 이제 기본적인 어떤 로직 이런 투자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굳이 손절선 안정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5천 돌파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적어주셨습니다. 후니꼬님께서 적어주셨고요. 잠시만요. 왜 왔다 갔다 하지? 창이?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창이 있거든요. 어딨어? 자, 후니꼬님께서 예, 사연 적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코스피 5천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구나. 아유, 또 말씀드릴 뻔했네. 제가 지금 이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봅니다. 주식 투자 누가 더 성공할까요? 라고 올려주신 글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겠다. 자, 저는요. 아니구나. 자, 누가 더 성공할까?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급여를 받은 직장인으로 30년 급여 받는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 각종 블로그, 유튜브를 6개월간, 6개월에서 1년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 주식을 공부했다는 말씀이시겠죠? 자, B. 규모는 적지만 자기 사업으로 30년을 했고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투자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내일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단기, 장기 관점에서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재밌네, 이거.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쭉 말씀을 주셨는데, 타이밍과 재수가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묻은 것, 내가 묻는 것은 A, B 두 조건에 따라서 누가 더 벌까? 내가 묻는 것은 A, B 두 조건에 따라 누가 더 벌 것인가 같은데 타이밍과 재주가 좋은 사람이면 두 사람의 조건은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자, 의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막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재주가 좋은 사람 안에 속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대추부 맞아요. 주식을 막 기술적으로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타이밍과 재주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내가 알아야 되니까 공부한다. 그러네요. 공감 가네요. 공감 가. 그래요. 그 다음에 민키님께서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 좋은 사람이요.
예,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운 좋은 사람은 주식뿐만 아니고 이길 수가 없어요. 단순 비교라고 하면 B가 낫지 않을까요? 30년 동안 자기 사업을 한 사람이라면 마인드 컨트롤이 될 듯하네요. 주식을 공부해도 마인드 컨트롤은 안 되면 꽝이다. 꽝이라는 게 제 경험상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도 B가 잘할 것 같아요. B가. 자, 운빨이죠. 빚 안 내고 자기 잡으로 하는 사람이요. 자,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 계시고요. 정답은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여유 자금, 신용 미수 조건 달라짐. 운칠기삼으로 A가 산 테마주가 텐베고를 먹을 수 있고 B가 텐베고의 고점에 올랐다 마이너스 90%도 됐으니까요. 뭐 물론 반대도 될 수 있고요. 주식은 리스크 관리와 운치기삼입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로 보면 B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자기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도 역시 그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주식은 멘탈입니다. 저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물론 운칠기삼이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주식에서의 반은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그러니까 뭐 공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60%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기술 60, 멘탈 40.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술 40, 멘탈 60이야. 그럼 멘탈 60인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주식시장. 멘탈이 좋아야 돼요. 정답은 없다고 이분도 보고 있고 A 아닐까요? 뭐든 됐든 공부하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낫 것 같아요. B 아닐까요? 아무래도 B가 우세하지 않을까요? 시드가 많은 사람이 우세해요. 돈 많이 모은 사람. 둘 다 스스로 돈을 벌었으니 돈 많은 사람이 능력도 운도 좋지 않을까요? 이 귀납적 방법. 귀납적 추론. 이거 딱 마인드 좋은데 이과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A는 단타, B는 장투. 근데 하지만 모르죠. 사람 속이라는 건. 이런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시기도 하고요. B입니다. 종잣돈의 차이. 이런 불장에서는 특히 종잣돈입니다. 자기 돈으로 운 좋은 사람이죠. 자, 주식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조건으로 투자의 성패가 가능될까요? 둘 다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른다에 입각하면 B, 오른다에 입각하면 B, 놔두면 오른다에 입각하면 B.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신다라는 거야. B 사업하시는 분들은 A는 수익과 손실을 자기 월급이나 연봉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쫄보일 확률이 높고 조심조심 수할 것 같은데요. B는 A보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과감하고 수익 손실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출이나 미수도 적극적으로 쓸 것 같고요. 상승장에서는 A가 작은 수익에도 겁나서 중간에 매도하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해 상승만을 바라보고 있고 과감한 B가 오히려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과학적인 분석. 하락장에선 쫄보인 A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존할 것이고 과감한 B는 손실을 입고 주식장에서 사라지겠죠. 단기는 B가, 장기는 A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네요. 저 반대, 기후 위기는 재앙님이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투자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진짜 상승장과 하락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유리하고 그건 맞아요. 근데 비교도 안 되게 큰 수익이 나죠.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같은 조건이면 시드가 많은 사람이죠. 또 붉은 도야지님께서는 B죠. B가 잘할 것 같아요. 20여 년 전 비상장 주식 비상장 자사주 사고 판 경험이 없는데요. 요새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 주식이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그다음 주식판에서 오래됐지만 매우 정확한
고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해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월가에서 난다 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들과 원숭이가 가상 매매 시합을 했는데 원숭이가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주식은 100% 운입니다. 절대 동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워렌 버핏이 운으로 돈을 벌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감 못합니다. 자, 지금처럼 상승장에는 돈 버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승장의 단기로 보면 A가 좋을 것 같고 B는 사업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비용을 더 많이 쓸 테니 아무래도 상승장에서 큰 돈을 못 벌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장기로 가면 B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시사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네. B가 리스크 관리를 잘할 것이다. 자, A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시점을 되게 잘 볼 것 같다. 자, 주식은 운빨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인 듯. 주식 2년 차인데 이번 달 수익만 1,800이 넘는 듯합니다. 예, 운 좋은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증권가의 격언입니다. 격언. 운빨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또 매사기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매사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 감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같은 상승장엔 A, B, 횡보 하락장엔 A가 확률이 높을 듯. 무엇보다 손가락이 무거운 사람이 승. A가 손가락이 무거울까요, 근데? 어렵네요, 어려워. 아무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생각할 게 되게 많네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A 성향일까? B라는 성향의 사람일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나는 상승장에 강할까? 하락장에 강할까? 나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감사하네요. 아무튼 저도 이걸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성향에 따라서 나는 상승장에 강한지 나는 하락장에 강한지 나는 리스크 관리에 강한지 나는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잡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경향이 강한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글이네요 진짜. 주식 미수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요. 잠시만요. 미수 신용 몰빵 그다음 스탁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날아가는 길이에요. 자, 주식 미수 거래 관련해 가지고 아시는 분 올려주셨는데 내용 한번 잠깐만 싹 한번 훑어보고 또 민감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어... 이 미수를 이렇게 많이 쓰셨어. 자, 주식 미수 관련 질문입니다. 이거 제가 쓰지 말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총 미수를 1억 800만 원을 쓰셨어요. 미수를. 그 중에 5,300만 원을 갚으셨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5,300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대요. 자, 주식 미리 받기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금하려니까 5,300을 먼저 갚는 데 쓰인다고 나오네요. 어플 어디에도 미수금액 언제 갚으라는 문구는 없고요. 갚기 전에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고 연락이 오던데 그런 후에 이후에 받아야 할 금액이 1억 8,540만 원인데 이거 떠요. 어플 오류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한국의 경우는요, T 플러스 2일이 지나야 전산거래에 반영이 돼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금이 2일 지나야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어제 거래했으니까 내일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지만 미수거래의 경우 증권사에서 대출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1순위 채권자로 증권사가 먼저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금액과 내일 금액을 합쳐서 근접한 금액이 나온 걸로 봐서는 내일 미수금이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제대로 표시된 금액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 없는 거예요. 미수 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미수는 진짜. 자, 금요일 한국 시장 후덜덜하네요. 지금 미국장 하는 거 보니까 금요일 한국장 오늘 아침에 올려주신 건데? 어, 아, 아, 아. 어저께 미국장 하락한 거 보고 오늘 한국장도 후덜덜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로 들어올리면서 끌어올릴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보유했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또 매수세로 시장을 이끌었네요. 뭐 개인 매수 파이팅! 예, 힘내세요. 그러면서 글을 올려주신 거네요. 예, 파이팅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개인 매수세가 들어와도 대부분 다 대형주 종목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초짜들은 미증시 조금만 빠져도 겁내하고 현금이고 어쩌고 뭐 왜 겁나서 공포긴 하지만 주식파는 초보들 때문에 돈 버는 고마운 곳이라 뭐 나야 고마운 시장이긴 하지만 초보님들 좀 진득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사실 좀 그런 건 있죠.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이제 아침에 동시효과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막 4% 5%막 빠지면 난리 났죠. 동시호가에서 뭐 동시호가에서 막 10%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똥줄 탑니다. 근데 그게 동시호가에서 그렇게 빠진다고 해서 실제로 개장할 때 개장이 그 가격으로 되냐? 그건 아니죠. 예. 그냥 순간적으로 가격의 변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경우. 예. 근데 그 대부분 다 그거 바로 잡혀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 하면 재밌네요. 파이어족 설정의 문제점. 8억 플러스 고배당 5%. 겉으로 맞지만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 고배당 ETF 연 5% 수익. 그럼 연 3,800만 원 수령. 계산 자체가 틀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 원금을 30년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전제. 그다음에 인생 이벤트 있죠. 여행, 병원, 주거비, 은퇴 공백. 8억 플러스 고배당 5% ETF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씀이고요. 주가는 물가만큼 오른다는 말의 함정. 장기적으로는 맞고 개인 인생에서 틀림. 30년에서 50년 장기 그래프, 최종적으로 물가 상승이 맞아요. 현실은요, 계단식 구간이 있고 폭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고는 틀립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버핏처럼 오랫동안 바닥에서 산 사람들,
그 아까 뭐 장기 투자해서 돈 많이 번다 그 워렌 버핏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40년 50년 동안 한 종목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나오는 거야. 아유, 또 뚜껑 열리려고. 원금을 안 찾는다고 버틴 전제 자체가 비현실. 그렇죠. 결정타 3,800으로는 은퇴 불가. 월 300만 원 수준.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뭐 이 얘기인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개념은 자산 배분. 자산 종류별로 배분해야 된다. 안전자산, 현금금, 주식, ETF, 생애별 주기, 30대, 40대, 50대 세계별로 어, 배분을 해야 된다.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분산 투자에 대한 도발적 결론. 소액 투자에겐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더. 자, 20억 이하, 2, 36종, 2에서 30종목 분산 의미 없음. 이유는 수익도 리스크도 체감이 안 됨. 거래 비용 관리비만 증가. 대안. 5종목 이내로 압축. 그중 두 종목은 ETF와 배당, 세 종목은 성장과 테마. 이 영상의 한 줄 결론은 파이어족은 숫자가 아니라 인생으로 무제한 설계다. 배당은 은퇴 수단이 아니라 여윳돈을 만드는 보조 수단이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8억이 있으면 아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을 8억이나 바꿔놓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죠. 주식 한 번도 안 해왔다는 소리. 계란을 한 판에 채울 때까지는 한두 개 두는 게 안전. 분산했다가 계란만 깨짐. 기존의 판들 다 채우고 새로 계란판을 생기길 기원합니다. 그래요. 특실히 모르겠네, 근데. 이 말씀하신 게 정말 투자를 오랫동안 한 그런 분의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앞에 뭐 일부는 동의하는 거 있고, 일부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뭐야, 이거는? 주식 수익률 창 보는데 중독이 되었어. 어떻게? 매일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늘어나니 중독될 수밖에 없는 듯. 축하드립니다. 매일 100만 원씩 수익이 늘어난다니까. 대단하시네. 투자자금이 많으신가? 도파민 중독 조심하세요. 주식장 보고 있으면 참 시간 잘 갑니다. 그런 내용도 써주시고. 주말 너무 길죠. 월요일이 제일 반가움. 월요병도 거의 없어지죠. 반대로 내려가 봐요. 열기 겁납니다. 저는 혼자서 실실 웃는 날이 늘었어요. 그래요. 주식하는 즐거움, 삶에 활력됩니다. 그래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한번 상담하는데 3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야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 가야 될 때는 이제 3부입니다. 지금 3부 진행하고 있고요. 음, 주식은 똑같은데 평가 금액인데 긴장감이 다르네요. 주식 똑같은 평가 금액인데 긴장감이 다르는 게 무슨 얘기지? ETF를 비교해서 그런 건가? 음, 펀드를 가입하셨구나. 볼까요? 주식 똑같은데 평가 금액인데 긴장감이 다르네요. 오늘 어쩌다가 뻘짓을 해서 오전에 막 하락할 때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했다가 오후에 다시 올라가 원상태 복구되는 거 보고 다시 매수했는데 예를 들면 매도하기 전에 분할 매수로 차곡차곡 모아오며 수익률이 50% 상태였던 주식
보유 때는 주식 수량도 더 많고 몇 프로 하락해도 하락한 거 티도 안 나고 이만큼 올라오고 했는데 뭐 떨어지는 날도 있는 거지 하고 여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뻘짓하다가 매도했다가 다시 같은 종목을 같은 금액만큼 다시 매수하니까 매수 단가도 높고 주식 수량도 이전보다 적고 1%만 하락해도 예민하고 긴장되네요. 수익 실현한 거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분할 매수하라는 거예요. 매도도 분할로, 한꺼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매도도 분할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 분할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될까 좀 애매할 때는요, 절반씩 매도하시면 됩니다. 절반씩. 가지고 있는 전체 수량의 절반씩 예, 매도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절반씩. 하루에 저만만 매도해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하시는 방법을 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주식 시작하는 지인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종목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추천했는데요. 아직 저평가된 추천한 종목 혹시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잘해야 본전인 게 주식 추천이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해야 본전인 게 주식 추천입니다. 수익 나면 본인이 잘해서. 손실 나면은 추천해준 사람 원망. 그렇죠? 음, 다들 가지고 있는 수익률 마이너스 80%된 종목들이 지인 추천으로 들어온 종목들이죠. 내가 지금 마이너스 80% 났어. 근데 그 종목을 추천하는 거지. 왜 내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이에요. 섹터별 대형주 떨어질 때 사면 손해 안 보고 그리고 공부 안 하면 100번 손해 봅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가는 놈이 더 간다. 가는 놈을 따라하겠다. 공부는 필수. 예, 맞습니다. 부자간에도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초심자는 저평가된 종목보다 안전빵 우선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 몇 개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다가 자력경생 하라고 하십시오. 그치? 그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안정빵 자력경생 예, 하라고 전할게요. 감사. 전 HPSP를 꾸준히 밀고 있습니다. 워낙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라 금은도 좋고요. 저는요 ETF에서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역티브 ETF, 저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ETF, 타임 수출 탑 30 액티브 ETF 추천합니다. 요 액티브만 추천하시네요. 액티브가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비싸지만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액티브만한 종목이 없어요. 지수 ETF보다는 저도 액티브를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액티브가 좋아요. 액티브를 권해드립니다. 액티브. 저도 액티브. 그렇죠. 액티브. 좋아요. 액티브. 자, 8시 10분이네요. 시간 너무 빠르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3부 시작한 지도 벌써 1시간 8분이 지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그 주식 실전 투자 상담 자 1부, 2부, 3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은요 다 또 편집을 해서 또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상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채널 들어가서 영상 주식 상담 1부, 2부, 3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상담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실 내용들 채팅창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게시판, 영상 하단에 댓글란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또 따로 채널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게시판을 통해서도 궁금하신 사항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
뭐 관련 기사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올려주시면 같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 그다음 투자 어떤 그 뭐 자기 나름의 노하우, 예, 투자 전략 이런 거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 예,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이제 수익률도 정리하고 종목도 정리하고 종목도 또 뽑아야 되고 미증시도 봐야 되고 게임 종목 너무 많네요. 자, 쇼츠도 올려야 되고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그 영상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또 공감글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도 그를 통해서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체였습니다.